그렇다면 이제 뭐 현재까지 알아봤는데, 그럼 이제 미래도 과연 쿠팡은 전망이 바꿀 것이냐? 그에 대해서 이제 안 박사님은 어떤 일단 아까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리는데 로켓노하우가 그러니까 쿠팡이 뭘로 반등할 수 있을 것이냐가 사실은 굉장한 이슈잖아요. 그러면 뭐 지금까지 경쟁이 이렇게 치열한데 물류를 더 얼마나 고도화시킬 거냐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슈가 있겠지만 정말 그냥 소비자로 생각을 해봤을 때 내 돈 내고 내 돈 피 같은 내 돈이 들어가 있는 로켓노하우가 이번 달부터 지난달부터 결제가 시작됐거든요. 그쵸. 꿀을 얼마죠? 빨다가 2,900원. 월에 2,900원. 얼마 되지도 않는데. 월 2,900원이 그러니까 크지 않은 돈이긴 한데 막상 빠져나가니까 좀 속은 쓰리더라고요. 그러니까 되게 깐깐해지는 거예요. 이게 사실은 사람이 그냥 무료로 플랫폼을 쓰면 걔네가 뭐 물건이 없든 뭐 LG가 안 들어와 있든 그래도 뭐 내일까지 배송해주니까 감지덕지 이런 마음이었다가 내가 일단 2,900원을 넣는 순간 이 마음이 또 달라진다고요. 그치만 우리가 아마존 프라임 이야기를 계속 했었잖아요. 이전에는 사실은 저희 사실 호 대표님이 제일 사랑하는 업체가 아마존이 아닌가 저는 생각하고 있어요. 쿠팡보다도 훨씬 더 저한테 자꾸 아마존 번역하라고 그러시는데 못해드려서 죄송합니다. 근데 아마존 프라임 같은 경우는 일단 연회비 119달러를 내면 119달러를 내고 이거 회원 수가 1억 명이잖아요. 그러면 요거를 그냥 그대로 대입만 해봐도 사실은 쿠팡이 이 유료 결제하는 인구가 늘어난다고 하면 뭐 예를 들어 정말로 우리나라 인구의 30%를 먹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 뭐 9천억 원. 그렇죠. 1,500만 명 정도. 1,500만 명 정도에다가 연회비를 아마존이 한 119불이니까 12만 원 잡고 딱 반만 계산해서 6만 원만 잡아도 9천억이면 적자 떼울 수 있지 않을까. 아니 그러려면 선행 이슈가 많아요. 사실은 뭐 진짜 30% 먹어야 되고 그 중에서 유료 결제하는 인구가 이렇게 많아야 되고 그리고 가격을 6만 원이나 내고서도 사람들이 아까워하지 않을 만큼의 서비스가 또 고도화가 되어야 되고 하는 이런 이슈들이 있지만 그런 거를 다 극복을 해내면 사실은 우리 코스트코 이야기 되게 많이 나오잖아요. 강남 쪽에 계신 분들 코스트코 얘기를 많이 하시죠. 일산도. 일산도? 네. 그러니까 코스트코가 사실은 얘네가 이렇게 박한 마진으로 어떻게 살아남냐? 그럼 유료 회원들이 먹여 살린다라는 이야기가 있을 정도니까 네, 연회비 내고 하는 그런 걸 생각을 해보면 쿠팡도 전혀 근거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긴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아, 왜냐면 코스트코는 진짜 물건 가전제품도 썼다가 돌려주면 된대요. 그래서 내가 놀랐다니까. 코스트코를 잘 이용하지 않아서. 아니 내가 근데 저 얼마 전에 트레이더스에서 에어프라이어 샀다가 에어프라이어. 안 돼가지고 그냥 통으로 들고 갔더니 네. 아 그래요? 안 돼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새 제품 좀 주던데요? 박스채로? 아니 새 제품이 아니라 이분이 아까 일렉트로마트 일렉트로마트 이분이 그걸 샀다가 자기는 똥손이라는 거야. 내가 이제 맨날 뭐 닭고기 사다가 뭐 저기 닦아가지고 우유 재가지고 했는데 그걸 했더니 그런 맛이 나오냐는 거야. 자기 아무래도 그 맛이 안 나온다 했는데 밑에 분이 다시 뭐 반납하면 되지 이렇게 하는 거야. 무슨 소리야 했더니 쓴 걸 반납했더니 더 이상 코스트코를 몰라요. 그러니까 좀 그걸 안 써봐가지고 했더니 거기는 뭔가 유료로 돼 있으면 썼던 물건조차도 이렇게 반납을 하면 되나 봐요. 그래가지고 글쎄요. 그거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 유료 회원제를 통한 그 일단 그 어떤 비용이 아니라 매출을 만들어낼 수 있다라는 거는 좀 진지하게 한번 검토해 봐야 될 문제인 것 같아요. 왜냐면 이 로켓호우 유료 회원이 물론 여태까지 무료였지만 가입자가 250만 명이었었거든요. 무료였을 때. 네, 얼마나 이제 유료로 전환되는지가 관건이지만. 네. 네. 맘카페에서 끝난다는 얘기는 많았어요. 네. 저도 이제 관심이 있어갖고 그 맘카페라든지 몇 군데 여론을 좀 봤는데 안 쓸 레이어도 많더라고요. 유료하니까. 근데 그걸 저는 보면은 그게 과연 여론인지는 경쟁사 돈 받고 그렇게 표현할 수는 없지만 아니 그런 근데 사람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이미 욕하면서. 스마일페이가 너무 잘해요. 스마일페이가 이베이에서 그 콜에서 하는 G마켓이나 옥션이나 지구에서 하고 있는 스마일페이는 연에 3만 원 내면 그만큼 포인트로 돌려주고 배송도 스마일 배송 해주고 그리고 쿠폰도 한 달에 2번씩 더블로 주고 그런 것들을 이미 너무 잘하는 걸 저희가 앞서 봤기 때문에 돈 3만 원 아깝지 않다라는 이미 서비스를 받는데 그럼 너는 2,900원 연에 그러면 그렇게 해서 너는 뭐 줄래가 저희도 제가 갑자기 맘카페 회원이 되어서 열혈 회원이 돼서 그게 안 나올 수 없어요. 이미 앞선 서비스가 너무 좋은 게 있어서. 근데 앞서 있는데 작년에 저희들이 이렇게 분석하다 보면 그 회사는 지금 마진이 줄어들고 있잖아요. 대응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애초에 그거조차도 소비자들이 얘가 나니까 그 사람도 대응하면서 막 쿠폰 막 날리는 거잖아요.
스마일페이는 그냥 원래 그랬어요. 그거는 그러니까 그 추가적인 건 아니고, 그러니까 아까 이것도 작년에 나온 건 아니고 애초부터 나왔던 거예요. 이것도 약간 대기업에서 오랫동안? 당연하게 저희가 받아들였던 서비스들을 쿠팡이 치고 나가면서 마케팅으로 쓰니까 우리 원래 있었는데. 예, 이게 마케팅적으로 쓰니까 사람들이 혹하는구나 하면서 이런 요소들이 점점 부각되는 게 있는 것 같아요. 조금 다른 거는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스마일페이 같은 경우에는 모든 상품을 다 무료로 배송을 해줄 거야 이러지는 못하잖아요. 이제 카페나 그 커뮤니티에 올라오는 글들을 보면 그런 게 많더라고요. 2,900원을 내고 써야 되느냐. 근데 쿠팡을 자주 이용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2,900원이 안 아까운 거죠. 그쵸. 왜냐하면 하나를 사도 그다음에 다 무료 배송이니까. 그래서 좀 팽팽하긴 한데 제가 볼 때는 그래도 결국은 편의성 면에서 쿠팡이 좀 점유할 수 있는 부분들이 상당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에요. 전 그 생각도 했어요. 정교한- 월별 결제가 맞는가. 음. 왜냐면 월별 결제는 매달 계속 그렇지. 깨워주거든요. 그렇지. 난 돈을 내고 있어, 이거를. 돈 내는 건 고통인데 네. 1년에 한 번만 내게. 그냥 네. 이베이 같이 1년에 3만 원 그냥 내버리고 아. 잊고 있는 게 낫지 네. 않는가 아. 생각은 하고 있어요. 네. 약간 조삼모사긴 하지만 그거를 그럼요. 약간, 네. 계속 나를 일깨워주면 계속 제가 투쟁 본능이 일어나잖아요. 근데 본전을 찾으려고 그러고. 2,900원을 해도 12 곱하면 거의 1년에 한 3만 3천 원, 3만 6천 원 네. 뭐 이렇게 되니까. 곱셈을 못하네. 산수가 안 돼요. 네. 지금 이제 근데 로켓 배송 같은 경우는 또 어떻게 바뀔 것 같으세요? 홍 대표가 보기엔? 이제 이 문제도 좀 얘기가 많아요. 그러니까 뭐 또 앞으로 계속 이 아이템을 늘릴 수 있느냐. 이미 500만 종이나 되는데. 근데 이제 저는 이제 아마존하고 조금 비교를 해서 보는데요. 아마존하고 쿠팡하고 비슷하면서도 다른 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아마존은 매입 판매에서 시작해서 마켓플레이스를 늘려가는 중이에요, 지금. 근데 쿠팡은 마켓플레이스 출발해갖고 이제 로켓 배송, 그러니까 매입해서 판매하는 것들을 늘리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 보면 마켓플레이스 점유율을 얼마나 가져갈 거냐. 마켓플레이스는 이게 뭐예요? 오픈마켓 형태? 그렇죠. 셀러들이 판매하는 것들이. 그래서 이게 얼마나 되냐, 막 이런 논쟁이 조금 있어요. 그리고 어떻게 갈 것이냐. 근데 출발점은 완전히 달라서 다른 곳에서 왔고 지금 현재 이슈들은 비슷한 고민인 거예요. 왜냐면 이게 그 매입 비용하고 재고 리스크가 어마어마하거든요. 그렇죠. 결국 이것 때문에 아마존도 어떻게 하면 더 잘 팔지, 뭐 어떻게 해야지 서비스가 좋게 해야지 우리한테 충성 고객을 만들지 이렇게 해서 발전을 해온 거는 사실이지만 이 매입하고 재고에 대한 리스크는 어마어마한 거거든요. 그래서 아마존도 이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서 FBA, 그러니까 풀필먼트 서비스를 한 거죠. 그래서 결국은 우리나라에 있는 쿠팡도 아마존을 따라하고 있는 따라쟁이니까 그렇게 FBA 같은 풀필먼트 서비스를 확대하지 않을까 이런 얘기들은 있어요. 근데 여기서 좀 참고해 볼 만한 건 이건 것 같아요. 그러니까 디맨드시 박상신 대표가 그 블로그에 쓰신 글을 보면 아마존의 핵심 전략이 셀렉션, 인벤토리, 프라이싱, 컨텐츠였대요. 예, 쿠팡이랑 비슷하죠. 예, 두 개가 조금 다른데 이제 쿠팡은 컨비니언스를 얘기를 했는데 뭐 아마존은 컨텐츠를 얘기를 했고 근데 쿠팡이 없는 인벤토리 얘기를 한 건데 인벤토리가 이제 재고인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풀필먼트를 도입한 거예요. 그래서 재고는 컨트롤할 수 있는 상황에 두고 매입 판매와 동일한 조건 그리고 동일한 서비스를 유지하면서도 재고 매입에 대한 리스크를 해지하는 방법으로 풀필먼트를 도입을 했다. 그래서 결국은 이래서 베조스 천재다 뭐 이런 얘기들을 한 거였거든요. 물건은 내가 다 갖고 있는데 돈 내고 사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그렇구나라는 생각을 했었고 실제로 2018년도 아마존 주주서한 자료를 보면 셀러 거래액이 1999년도에는 3%밖에 안 됐는데 2018년에는 58%까지 성장을 해요. 그래서 결국은 이 FBA에 들어와 있는 상품은 셀러가 판매를 하는 거거든요. 근데 재고는 아마존이 컨트롤하고 아마존 프라임 서비스에다 태울 수 있고 그러니까 아마존 입장에서도 좋은 거죠. 그래서 쿠팡도 결국은 이 매입 비용하고 재고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서 풀필먼트 서비스를 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아니 풀필먼트가 뭐예요 정확히? 그러니까 뭐 물건을 재고를 보유하고 있어서 관리하는 것부터 배송까지를 다 하는 거죠. 근데 이제 아마존은 최종 라스트 마일 배송, 그러니까 고객한테 전달해 주는 것까지는 못 하고 있지만 쿠팡은 이것까지 다 하게 될 수 있는 거죠. 네. 그래서 뭐 이 전 과정은 죄송합니다. 네. 이 전 과정을 풀필먼트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아니 무슨 계속 이 용어를 네. 해석을 안 하고 그냥 외국 영어를 그대로 막 쓰고 계시잖아요. 이쪽 분들이. 뭐 네. 그러니까 저 도대체 무슨 말인데 풀필먼트 하는지 그러니까 전혀 이게 뭐 배송인 건지 네. 물류는 용어가 또 다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정확하게 배송과 물류의 사이 아닐까요? 그러니까 이제 뭐 기존의 물류업계에서 삼자 물류 뭐 이런 표현을 많이 했었거든요. 내
물건이 아닌 그 타자의 물건들을 뭐 포장도 해서 보관도 하고 포장도 하고 그거를 그 택배사에 인수인계하는 것까지를 다 책임지고 하는 뭐 이 과정들을 얘기를 했던 거였고 풀필먼트도 그와 유사한 개념이다. 뭐 조금 다르다 뭐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 뭐 디테일하게 지금 다 여기서 짚을 수는 없지만 어쨌든 보관서부터 그 배송까지를 컨트롤하고 있는 것 이렇게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저도 이제 막 보다 보니까 이 FBA가 풀필먼트 바이 아마존의 약자거든요. 이게 하도 그냥 일반 명사처럼 쓰여서 뭐 대단한 뜻이 있는 것 같지만 아마존이 하는 풀필먼트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쿠팡도 이름을 하나 지어주면 어떨까 해갖고 쿠팡 풀필먼트 서비스 그래서 CFS 이게 무용용어 같긴 한데 똑같이 가야 되지 않을까요? 정확하게 이렇게 업체 위치에 이렇게 왜냐면 그런 거 좋아하잖아요. 쿠팡 바이 뭐 바이 쿠팡 이렇게 해서. 풀필먼트 바이 쿠팡 네. 그리고 너무 따라하는 것 같으니까 어쨌건 뭐 FOB하고 뭐 CIF CIF 그 얘기하는 거예요? CFS 뭐 이런 20년이 지났어. 신용장관 두 개가 네. 중요하죠. 그래서 뭐 결국은 일로 갈 텐데 대략 고민은 그런 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쿠팡도 양이 점점 늘어나다 보니까 이제 초기에만 해도 뭐 감성 배송이니 막 쿠팡맨한테 감동했어요. 근데 이런 얘기들이 점점 줄어들거든요. 근데 처리해야 될 물량은 늘어나고 인원은 늘지 않고 이러다 보니까 결국 이러다 보면 택배사 배송 서비스랑 차별이 안 되고 평범해지는 거 아닌가. 그럼 굳이 큰 돈을 들여서 이걸 유지해야 되나? 뭐 이런 고민들이 있을 수도 있겠다. 차라리 그 아마존처럼 그 택배사에 인계하는 지점까지만 서비스를 하고 배송은 뭐 맡기는 방법 이런 것도 고민하지 않을까? 한강 이남 쪽은 누구 다른 한진택배인가 이쪽은 협력하지 않았어요? 네, 예전에 뭐 지방은 지금도 하고 있죠. 그냥 전부를 다 커버할 수는 없으니까요. 근데 이것들을 혹시 늘리지 않을까 이런 고민도 있는데 이거는 뭐 그냥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 뭐 확인된 얘기는 아닙니다. 그럼 말씀하신 대로 이제 세 번째로 보시면 또 이제 아까 말한 그 셀러들이 판매하는 이 시장 이 확대 전략 이건 또 어떻게 잘 될까요? 이거는 늘릴 것이다. 그러니까 풀필먼트를 하는 거와 병행해서 셀러들의 어떤 전체 매출에서 셀러 매출이 차지하는 비중을 늘리는 거는 어떤 당연한 진행 방향인 것 같고요. 아까 얘기했던 그 박상신 대표가 쓴 글에 보면 그런 게 있어요. 페북에 올리신 글에 그 아마존 셀러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셀러 전체 44%가 제일 걱정하는 게 아마존과의 직접 경쟁이래요. 그러니까 마켓플레이스에서 뭔가 잘 팔리면 아마존이 유사 상품을 직접 만들어 버리는 거죠. 그렇죠. PB 상품 예. 엄청 많이 만들고 있잖아요. 네, 결국 그러다 보면 이제 셀러들은 경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 누구랑? 아마존이랑. 아마 정부가 들여다보고 있으니까 불공정거리다 라고 나올 수도 있죠. 예. 근데 뭐 아마존에 우리 예전에 그 안 박사가 번역을 한번 해줬지만 뭐 건전지도 팔고 안 파는 게 없잖아요. 뭐 우리나라로 치면 휴지, 물티슈, 뭐 건전지 이런 거 다 할 거란 말이에요. 지금 생소하고 있듯이. 노브랜드랑 똑같은 거죠. 네, 그래서 쿠팡도 결국은 이렇게 갈 것인데 이 데이터 열심히 보고 PB 만들고 이러면 셀러들이 쿠팡하고 경쟁이 되는 상황이 올 거다라고 보고 있고요. 근데 전 그거에 대해서 이제 정부가 들어가서 건드릴 수도 있다고 봐요. 네. 지배적 사업자가 됐는데 그 셀러들한 그러니까 자기는 판매만 해라 너는 네. 이걸 하려고 한 거 아니냐? 그럼 근데 너는 이 사람들의 판매 데이터를 갖고 나서 이 상품을 하면 완전 불공정거리다 이렇게 얘기하는 순간 어디까지 기업을 분할시킬지 그거 할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뭐 아직 국내에서는 쿠팡 점유율 얼마 안 되고 또 이건 아마존이. 네. 왜냐면 미국 법무부하고 지금 그렇죠, 조사가 그렇죠. 들어가 있잖아요. 네. 또 국내는 또 노브랜드의 사례가 있어서 또 복잡한 문제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셀러들 입장에서 보면 내가 브랜드 벤더냐, 그러니까 내가 직접 뭐 브랜드를 뭐 취급을 하고 있는 뭐 LG 생활건강 같이 뭐 이런 업체냐, 아니면 그냥 이게 단순하게 뛰어다가 파는 업체냐, 뭐 이런 리셀러냐에 따라서 영업 방식도 달라질 것 같고요. 또 그리고 어떤 업체들은 쿠팡이 뭐 계속 지금처럼 성장한다라고 하면 잘 되는 판에 가서 장사해야지 이러고 난 쿠팡에 올인할 거야 이런 업체들도 있을 수 있고 또 혹은 나는 쿠팡이 어떻게 변할지 몰라서 무서워 그래서 지금처럼 여러 채널에서 물건 계속 팔면서 좀 한번 상황을 볼래 이렇게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아직 뭐 계속 얘기하자면 쿠팡이 시장 점유율이 10% 내외다 보니까 아직 걱정해야 될 문제는 아닐 것 같고 또 하나는 뭐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나 기존의 사업자들도 가만히 있지는 않을 테니까 분명히 좀 변수는 있을 것 같아요. 아마존처럼 높은 시장 점유율을 이미 확보해 놓은 상황이 아니다 보니까 이걸 뭐 풀필먼트를 하는 문제 그리고 마켓플레이스를 확장하는 문제에서 쿠팡이 좀 고려해야 되거나 셀러들도 고려해야 될 문제들이 많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입니다. 이 얘기는 아마 저희가 다음 주에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를 한번 좀 다뤄봤으면 하는데 그때 한번 좀 더 많이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며칠 전에 어디 가가지고
만약에 그 지금 미국 4개 기업이 지금 법무부하고 공정거래에 관련된 거하고 이제 미국 하원에서 지금 조사 들어갔거든요. 독점 반독점 이슈에 대해서. 그러다가 만약에 그 온 분들한테 그 얘기했죠. 그 얘기 하다가 만약 한국에서 그런 게 만약에 일어난다면 1차 타깃이 누굴까요? 그냥 우리 생각해 봅시다 했다. 제가 보기엔 네이버입니다 라고 했더니 사람들이 막 웃더라고요. 왜냐면 검색과 상거래가 있다. 왜냐면 구글의 반독점 소송에서도 그게 있었어요. 자기네 검색인데 그쪽 상거래 정보가 먼저 뜨게 해가지고 유럽에 걸려가지고 과징금 엄청 두드려 맞았거든요. 그러니까 네이버는 일상이잖아요 지금. 그렇죠. 네이버는 일상이잖아요. 자기네 거 검색하면 무조건 지금 자기네끼리 상단에 뜨지 않아요? 아닌가요? 그 얘기가 이제 뭐 여러 그 전에도 저희가 한번 얘기했지만 쇼핑몰들이 좀 문제 제기도 하고 막 그러고 있는 상황이죠. 쇼핑몰들이 아니라 이베이였죠. 예. 확실해야지. 이베이가 네. 일단은 공정거래 얘기했었으니까. 예. 어저께 검색 노출 강화 기준 강화에 대해서 네이버가 블로그에 떴네요. 네, 뭐 이번에는 비교적 상세하게 떴다고 평이 좋은 것 같아요. 그래 이제 거론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실제는 거짓말 안 하고 이제 기자들은 거의 안 건드리긴 하는데 상거래를 지금 강화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알고 있는 거 이제 조만간 이 문제에 대해서 누군가 계속 문제 제기를 하면 이전시키고 있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가 나올 거고. 그러니까 이제 두려워하고 있는 거 나머지 업체들이 이베이도 계속 그 문제를 그래서 일부러 먼저 건드린 거였었으니까. 그럼 다음 주에 한번 이제 저희들이 이제 이 네이버의 스마트 스토어는 또 실제는 아시는 분들은 커머스사에서 되게 그분들의 상거래 준비 사항을 가장 먼저 많이 다루긴 했어요. 네. 남들은 잘 몰라. 근데 우리는 먼저 다루는데 네, 안타까운 방송이죠. 네. 이제 최근에 들었던 것 중에 가장 재미난 게 있었거든요. 정신 나간 보고서냐, 막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저는 보고 나서 어떤 애널인지 모르지만 일단 쿠팡, 이베이 11번가 합병론이 나왔거든요. 하나금융투자 박종대 애널리스트라는 분이 6월 20일 발행한 보고서에서 쿠팡이 주도해서 이베이 코리아 11번가를 인수 합병한다는 가뜩이나 적자가 5조가 넘는 회사가 이렇게 어마무시한 회사들을 인수하려면 도대체 근데 이런 글을 내놔서 사람들한테 일단 회자가 됐는데 이런 건 또 이제 경영학 박사도 얘기해줘야지 또. 어쨌든 그래서 쿠팡이 주도해서 이베이와 11번가를 인수 합병하는 것이 이제 우리나라 이커머스의 밝은 미래를 위해서 좋은 것이 아니냐라는 그런 기사가 아티클이 나왔죠. 예, 아티클 보고서가 나왔고요. 저도 이거 아까 보내주신 거 시가총액 40조 원 규모의 거대 유통기업으로 변신을 할 거다라는 그런 요지로 지금 글을 쓰신 건지 모르겠는데 일단은 만약에 정말 이게 현실화가 된다면 정말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나라 유통이 지금 거의 대부분 대기업 혹은 뭐 거대 자본에 따라서 이렇게 흘러왔었는데 스타트업으로 시작한 쿠팡이 이렇게 대기업들을 인수합병이 가능하게 된다면 정말 우리나라 경제, 이거는 뭐 이커머스 자체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경제에 또 되게 큰 획을 긋는 그런 이슈가 되기는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진짜로 가능하냐 가능하지 않냐의 이슈를 저는 얘기하고 싶지는 않고요. 왜냐면 제가 이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그 얘기를 하고 싶지는 않지만 어쨌든 간에 제가 스타트업 전문가로서 말씀을 드리면 우리나라가 지금 스타트업이 누구든지 어떤 스타트업이 대기업을 먹는 상황까지도 누군가는 바라볼 수 있겠구나라는 이 현실 자체가 정신 나간 거 아닙니까? 아니 그래도 이런 전망을 누군가 낸다는 걸 여태껏은 생각해볼 수 없는 이야기잖아요. 그래서 세상이 그러니까 바뀌고 약간 있구나. 타당성이 저는 이런 얘기 나왔을 때부터 이거 정신 나간 사람 아니야 이런 생각이 있었거든요. 왜냐면 그렇지만 어쨌든 간에 지금 그러니까 하나금융투자의 애널리스트시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뭔가 정신 나갈 있을 수도 수 있죠. 그분이 왜냐면 지금 적자에 실탄이 없는 회사잖아요. 그러니까 있는 회사나 어느 기업이 있으면 상관이 없는데 그런 회사가 자기네 몸값보다 훨씬 수익을 내고 있는 이베이를 인수한다는 생각을 한다는 것 자체가 그냥 저는 그냥 이거 정신 나간 사람 아니야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물론 역으로 오히려 이베이가 쿠팡을 먹는 게 차라리 낫지. 그런 것도 있죠. 이 보고서에서 처음에 다뤘던 것처럼 손정희 회장이 어쨌든 큰 돈을 투자를 했는데 엑시트는 해야 되는데 엑시트를 하려면 돈을 더 넣어서 아예 다 사서 그 덩치를 키운 다음에 상장을 해갖고 엑시트를 하는 방법을 쓰는 게 현실적이지 않냐. 이렇게 조그만 나라에서요? 뭐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뭐 페북에 보면 이 보고서에 대한 얘기들 중에 그런 것들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보고서를 이제 증권사잖아요. 발행한 주체가. 그러다 보니까 이커머스가 지금 시장에서 막 뜨는데 사라고 추천할 만한 종목이 마땅한 게 없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나라는 지금 다 상장된 회사는 카페14
카페24하고 고성몰? 인터파크. 인터파크. 네, 뭐 이렇게밖에 없다 보니까. 아, 몇 개가 없나요? 네? 이마트는 정통 이커머스는 아니었으니까. 롯데가 올라와 있잖아요. 네, 신세계. 물론 그런데 정통 이커머스 기업은 아니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원래 커머스 회사잖아요. 네. 아니, 그래서 이게 추천이 이커머스라고 해서 추천하기 맞다. 아니 롯데몰이 우리나라 인터넷 쇼핑몰 최초라고 얘기해놓고선 자기가 그럼 이커머스 회사 맞잖아요, 롯데도. 아니, 이커머스 기업으로 아직 상장을 한 건 아니니까. 그래서 네네네. 이게 추천할 종목이 증권사에서는 이커머스 뜨니까 이거 투자하십시오 이래야 되는데 투자할 종목이 없는 거예요. 일단 그러다 보니까 이마트라도 사십시오라고 하기 위해서 쓴 거 아니냐. 이런- 저의 장밋빛 와 스타트업이 여기까지 올라왔네. 장밋빛을 너무 짓밟으셨어요. 그렇게 기승전 내가 볼때 죄송합니다. 기승전 이마트 사라는 너무 슬프잖아요. 아니 그래서 그런 얘기들도 뭐 페북이나 막 이렇게 글이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재밌게 봤었어요. 근데 뭐 저도 뭐 제가 M&A 전문가도 아니고 뭐 증권을 분석할 수 있는 능력도 없는 사람이니까 되게 재밌는 보고서다라고 해서 봤는데 아무튼 뭐 허황되다 뭐 이런 거를 떠나갖고 아 이런 시각으로도 볼 수 있구나 지금의 상황을. 참신하다로 네.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전 정신 나간 생각이었다라고. 그러니까 이게 우리나라 이커머스 시장 상황 자체가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어서 나온 얘기인 것 같아요. 도대체 어떻게 될 거야? 참 모르겠거든요, 솔직히. 뭐라도 던져서 네. 진짜 눈 감고 던졌는데 뭐라도 맞으면 네. 진짜 대박 나는 케이스입니다. 아니 애널들의 어떤 보고서라는 게 뭔가 그냥 무당이 칼춤 추는 건 아니잖아요. 또 근거가 있어야 되잖아. 자기가 그런 주장을 할 때. 그러면 만약에 재무제표도 봐야 되고 근데 단순히 뒤에 100조 펀드를 갖고 있는 손정이가 있다 이 얘기를 갖고 소설 쓰기 시작하면 100조 펀드에 40조를 투자해 줘야 되는데 이 회사를 먹으려면 다 40조는 거기서 다 안 나오고 오일머니가 들어올지도 모르잖아요. 네. 사우디가 지금 왔는데. 네. 하여튼 저는 뭐 아니 생각 안 해. 그 보고서는 나중에 글로 한번 좀 네네. 예, 다뤄보겠습니다. 뭐 그냥 뭐 재미난 저런 네. 그냥 재미난 멋진 친구네 뭐 이런 얘기 들었습니다. 네. 참신하다. 네네. 저희가 예전에도 한번 얘기했었는데 쿠팡이 2조 원 투자 받았을 때 저는 쿠팡이 올해 좀 제대로 된 블랙 프라이데이 행사를 한번 해줬으면 좋겠다. 이제 자금도 좀 있고 그러니까 그래서 마침 올해 11월 1일이 금요일이에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그래서 한국 최초의 블랙 프라이데이인가요? 제대로 된 블랙 프라이데이를 한번 이 전자상에 주목받으면서 우리가 기억하는. 네. 네. 또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런 느낌이 드는 거예요. 금요일 0시가 딱 되면 주문을 막 이제 하기 시작하는 거죠. 고객들이 세일 상품들을. 그러면 로켓 와우로 새벽 7시에 물건을 받아. 어떤 분들은 더 빨리 받는 분들도 있겠죠. 센터랑 가까우신 분들은. 새벽부터 이제 막 후기가 올라오는 거죠. 로켓으로 물건 받았어요. 득템했어요. 막 이런. 너무 재밌을 것 같은 거예요. 그러면 또 물건을 현재 구매는 하지 않았지만 이거를 뭐 페북이든 뭐 유튜브든 이런 채널에서 다양하게 보시는 분들이 등장하기 시작할 거란 말이에요. 네네. 물건 이렇게 저가를 샀는데 바로 왔어? 나도 하나 사야 되겠네? 이런 상황이 발생하는 게 쿠팡의 고객이었던 뭐 아니면 그냥 잠재적 소비자분들이건 굉장히 좀 재밌는 경험을 한번 하는 판일 것 같아서 네네. 쿠팡이 올해 11월 1일에 이런 빅 이벤트를 한번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개인적인 기대가 있습니다. 안 박사님은 저는 이번 달부터 로켓와우 결제 나갔으니까 돈값 해주는 서비스를 정말 제발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강한 열망을 가지고 있고요. 그러니까 그 궁금해요. 그 돈값하는 서비스가 어떤 거예요? 기대감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일단. 일단은 아까 말씀드린 셀렉션도 좀 많고 그다음에 이게 물건의 아이템 가짓수가 문제가 아니라 포션의 문제도 정말 있긴 있거든요. 그래서 이마트 가면 뭐 아까 말씀하신 양파 깐양파 2개를 몇 개를 구매할 수 있고 혹은 뭐 농장에서 이 양파를 뭐 1kg부터 10kg까지 다양하게 구매할 수 있는 이 레인지가 되게 다양해요. 그러니까 물건 아이템은 이미 충분히 많으시니 그 다음 단계를 조금 고민해 주시면 애기 키우는 엄마로서 되게 고맙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두 분이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거의 네이버가 우리나라 검색에서 사람 투입해가지고 그 자동화를 이긴 듯한 그걸 원하시는 것 같아요. 왜냐면 그렇잖아요. 양파가 이렇게 나와서 망으로 움직일 때는 진짜 시스템이 움직일 수 있거든요. 어느 정도는. 근데 이제 아니 망을 두 개 깔아야 되고 막 이러면 사람이 대거 전 깐양파는 괜찮아요. 깐양파는 괜찮으니까. 그러니까 지금 든 생각이 그거예요. 왜냐면은 그 기술을 그 사람을 투입해가지고 완전히 역전시킨 게 있거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근데 1인 가정이 늘어났고 그러다 보니까 실제 지금의 쿠팡이 물건 수 많은데 너무 과하게 포장되어 있는 게 있어서 도입하기 힘든 문제들이 지금 나온다 보니까 그런 불만이 지금 막 생기고 있다 이런 얘기도 하시는 것 같고. 네. 근데 여튼 전자상거래 시장은 진짜 작년에 저희들이 이제 110조 돌파하고 진짜 의미 있는 시장으로 계속 주목받았다고도 얘기하고 저도 얼마 전에 그냥 사석에서 어떤 분 만났는데 그
스타일란다 같은 회사는 이미 10등 밖에 있다 이러면서 말할 수 없는 회사들이 이미 매출을 엄청 잘하는 또 여성 쇼핑몰이 엄청 성장했다라고 하는데 미디어는 안 나왔어요. 미디어는 안 나와 있더라고요. 아직 그러다 보니까 또 다른 쇼핑몰에 또 도전자들이 또 등장했구나 이런 데 있고 근데 아마 이제 쿠팡은 이제 지금 전체 큰 시장에서 일단 이렇게 영향을 주고 있는 회사라 더 주목을 하는 것 같습니다. 여튼 재미있네요. 네. 근데 진짜 네이버가 이제 또 이게 숨어 있는 네이버가 이제 모바일 앱도 만들어 놓고 그렇게 계속 자꾸 나오고 얘기하면 있으니까. 싫어하는 거 아니에요? 저희 다음에 방송에 네이버 할 건데 자꾸 얘기하면 싫어하는 거 아니에요? 누가요? 네이버가. 안 볼 거요? 근데 뭐 저희들 그거를 지금 이제 계속 분석하니까. 근데 어떻게 보면 그런 시각도 저 재밌을 것 같습니다. 그럼 다음번엔 네이버의 스마트 스토어 특집으로 한번 제대로 한번 발라보겠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또 모처럼 찾아온 커머스다 라이브 행사였는데 방송했습니다. 여러분 또 벌써 반년이 갔습니다. 진짜 눈 깜짝할 사이에 제 입장에서 반년이 간 거고 또 이제 하반기 7월 달에 만나도록 하시죠. 그때 또 진짜 어떤 상거래 업체들의 활약이 기다릴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여기는 또 위워크 장소 릴레이 앱 화이팅 해주시겠습니다. 고생하신 서준석 PD 옆에 앉아 있고요. 오늘 호전한 대표 안정남 박사 고맙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